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통해 그동안 선관위가 극구 부인해오던 전반적인 선거관리 조작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낸 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세력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관위의 충격적일 정도의 허술한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외면한 채 오히려 심각한 국가적 문제점을 밝혀낸 국정원을 잇따라 비난하는 상식 이하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석연찮은 행태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하던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별한 유착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민주당 등에서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정원발 관권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면으로 공식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18일 내놓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발 관권선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원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한 관권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 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면서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 기사 측에 사전에 알렸다. 기사는 합동점검은 물론 9월 13일 있었던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으며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은 이번 3개 기관 합동 보안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정보 시스템을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한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언론사에 대해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정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발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주요 선거 때마다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홍익표의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민주당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밝혀낸 선관위의 보안점검 저 문제점, 대단히 적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모든 형태의 선거 관련 조작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선관위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선거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투개표 조작이라든지 선거인 명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부정선거의 조작 가능성이 이미 확인됐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그렇게 기술적으로 선거 조작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래도 절대로 선거 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건 음모론이다. 이런 식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국민들 보고 그냥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도대체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저렇게 선거 관련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온갖 곳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한 표의 정직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기를 쓰고 선관위를 비호하고 국정원을 비난하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오히려 더 국민들로서는 저희들 사이에 그동안 아주 이상한 규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부 스스로 우파 혹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물론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을 자신들이 전면적으로 부정해 왔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결코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다. 선거 부정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무 문제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재검표라든지 혹은 선거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수많은 의혹들을 정직한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4.15 총선에서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단언은 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단언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백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4.15 총선 등에서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나라의 기준이라면 이미 재검표 등에서 드러난 그런 일들만 하더라도 선거 무효가 되기에는 충분한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지금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기를 쓰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부인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자유우파 진영의 많은 지식인들이 뭔가 4.15 총선 등에서 심각한 의혹이 있다. 따라서 그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선관위를 극력 비호하고 선관위를 두둔하고 더구나 그 선관위가 어떤 선관위인지는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온갖 그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아주 펑펑 풍기는 그런 선관위를 비호하고 그 선관위의 보안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낸 국정원을 오히려 비난하는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그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얼마 전 우파 청년단체인 신전대협에 의해서 고발됐죠.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발됐는데 그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순서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신전대협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면 고발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수사를 거쳐서 처벌받는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이번 고발 사건이 배당이 됐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이딴 고발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전대협의 고발 외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산하 특위에서 이미 6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발해서 아마 그 고발 사건도 차례차례 배당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희망 고문을 갖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이번에 신전대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입건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갖고 마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부 유튜버 같은 데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세계의 경우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때로 지나치게 과장된 보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난리 났네, 망했네, 뭐 충격,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문재인은 벌써 끝장이 났고 감옥에 가도 벌써 수십 번 갔을 그런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과장된 보도가 적지 않은데, 적어도 이 군수날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과장된 보도에는 휘둘리지 말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여성작가 김규나 씨가 조선일보의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문패의 짧은 칼럼을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100점으로 위조한 31점 낙제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조선일보에 실었습니다. 이 글이 지금 상당히 많은 독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먼저 스티븐 킹의 타락의 여름 우등생이라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소개합니다. 낙제 카드를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숨겨진 위조 재능을 발견해낸다. 토드가 2학기와 3학기 성적표에 잉크 지우개를 사용하여 부모에게 보이기 전에 성적을 고치고 사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할 때는 원래대로 고쳤을 가능성도 있다. 잉크 지우개를 2번 사용한 흔적은 잘 보면 눈에 띄게 마련이지만 담당 교사는 평균 6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반환된 성적표에 고친 흔적을 조사할 시간이 있을 리 없다. 이렇게 소설 속의 문장을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개인이 쇼핑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연속되는 숫자는 위험 경고를 하고 알파벳과 특수 문자를 섞어 만들도록 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상 해킹한 결과 인터넷망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2345 또는 설정 초기 비밀번호와 같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마음대로 조작해 주십시오 하고 해커들 손에 열쇠를 맡긴 셈이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도장과 서명 위조, 투표 참가자 명단과 득표수 조작 가능성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해킹과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변경했으니 됐고 관리부실도 내부에서 조사하겠단다. 지난해 선관위는 자체 보안 점검에서 100점을 받았노라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받은 실제 성적은 31.5점. 토드는 말로인 두샌드가 어두운 과거를 감추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악행을 이야기해달라고 협박한다. 영악한 소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던 노인은
자신의 범죄를 낱낱이 털어놓는다. 악에 매료되어 공부를 게을리한 토드는 추락한 성적표를 위조한다. 듀샌드는 토드의 조부라고 속여 학부모 면담에 참석한다. 잠자고 있던 노련한 악과 이제 막 눈을 뜬 어린 악은 서로 공조하며 점점 더 끔찍한 범죄의 세계로 빠져든다. 소설은 적당한 일련의 상황이 갖추어지면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어두운 단면들이 기꺼이 밖으로 기어 나온다고 말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자녀 특혜 채용, 특혜 승진 혐의도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무관한 치외법권단체라는 주장을 넘어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는 독립공화국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소설가 김균하 씨가 밝혔습니다. 선관위를 극력 비호하고 국정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김균하 소설가의 이 글을 한 5번쯤 계속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지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 2,000명이 이재명의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원이면서 유튜브로 활동 중인 백광현 씨라는 사람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대표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백광현 씨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당헌 48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헌법 정신과 당헌 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할 수 있다가 반드시 정지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의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광현 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라는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 명은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소날TV를 아끼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등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